여러분 안녕하세요. 문제 푸는 속도가 빨라지는 스페인어 시험 보기의 빼드로입니다. 자, 플렉스 시험에는 말하기 시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 영상을 보시고 말하기 시험도 같이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라고 말씀하셨던 분이 계셨어요. 자, 사실 말하기 시험은 단기간 안에 실력을 늘리기는 쉽지가 않죠. 그래도 여러분들께 단기간 안에 어떻게 하면은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을까 고민을 좀 했습니다. 지문 읽기 낭독 파트는 여러분들 단기간 안에 실력을 좀 늘리실 수 있는 파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지문을 잘 읽을 수 있는지, 그리고 또 시험에서 또 이렇게 낭독을 할 때 어떻게 읽어야 좀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을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럼 플렉스 말하기 시험 지문 낭독 파트 뽀개기 시작하겠습니다. Vamos! Vamos! 자, 여러분, 플렉스 말하기 시험에서 지문 읽기 파트는 배점이 총 20점이에요. 말하기 시험의 총점이 250점 중에 배점이 20점입니다. 100개 단어 정도로 이어진 지문이 나와서 그 짧은 지문을 50초 이내로 읽어주시는 겁니다. 준비 시간은 시험 시작하기 전에 30초가 주어지는데 소리를 내서 준비하는 게 아니라 눈으로 보시면서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 30초 동안에 여러분들 지문을 한번 쭉 훑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지문 읽기 낭독에서의 이제 시험을 보는 시험 평가를 하는 기준은 발음, 억양, 그리고 제대로 끊어서 잘 읽어주느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발음, 억양은 알겠는데 끊어 읽는 곳이 어디인지 잘 모르시는 분들 계시겠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어휘, 다른 것들은 보고 단어 그대로 읽으시면 되는데 특히 숫자와 관련된 거나 또는 기호가 나오면 여러분들 그걸 읽으실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그 어휘들을 한번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럼 여러분 어떻게 끊어 읽어야 하나, 끊어 읽어야 하는 포인트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주어 뒤에서 한번 끊어주시면 돼요. 그래서 문장을 보면 Juan 뒤에서 끊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Juan trabaja todos los días 라고 읽어주시면 돼요. 이거를 Juan trabaja todos los días 이렇게 읽어주셔도 되는데 짧기 때문에 여러분들 주어 뒤에서 한번 가급적 끊어주는 포인트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Juan trabaja todos los días 라고 읽어주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더 팁은 이 todos los días처럼 뒤에 에세가 연달아서 나오는 경우에는 에세 발음을 잘 해주질 않습니다. 그래서 todos los días가 아니라 todos los días라고 읽어주시면 더 원어민스러운 발음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두 번째로는 전치사 앞에서 끊어주시면 됩니다. 여기서 전치사는 en la oficina, en 나왔죠? en 앞에서 한번 끊어주시면 돼요. 그래서 Juan trabaja todos los días en la oficina 이렇게 한번 쉬었다가 읽어주시면 여러분들 그게 더 잘 읽을 수 있는 방법이에요. 그 다음은 관계대명사 앞에서도 한번 끊어주시면 됩니다. 여기서는 que está lejos 해서 que라는 관계대명사가 나왔죠? 이 앞에서 한번 끊어주시면 돼요. 그래서 Juan trabaja todos los días en la oficina que está lejos 이런 식으로 끊어서 읽어주시면 돼요. 근데 만약에 이게 좀 약간 더 너무 많이 중간중간에 끊어진다 그러면은 끊고 안 끊고는 적절하게 조절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문장 같은 경우에 지금은 연습하려고 Juan trabaja todos los días en la oficina que está lejos 라고 이렇게 끊어져서 읽었는데 Juan trabaja todos los días en la oficina que está lejos 이런 식으로 읽어주시면 돼요. 대신에 어느 부분을 끊어서 읽어주는 게 좋구나 라는 거 포인트 잡아가셨으면 좋겠네요. 자, 그 다음은 여러분 어휘 한번 챙겨 가셔야 되겠죠. 첫 번째로 숫자와 관련된 어휘들 한번 보시면 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천 단위를 쉼표로 찍는데 스페인어권에서는 천 단위는 마침표로 찍어요. 그리고 소수점은 우리랑 반대로 쉼표로 찍어줍니다. 그래서 밑에 예를 보시면은 밑에 1.8 저희는 보이는데 이게 1800이에요. 그래서 1800라고 읽어주시면 됩니다. 반대로 소수점은 소수점 단위는 또 읽어주는 방식이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쉬운 거는 요 앞에 27이라는 거는 그냥 읽어주세요. 27 해주시고 요 가운데 나온 이 쉼표는 꼬마 그대로 읽어주시고 뒤에는 숫자를 하나씩 읽어주시면 돼요. 1, 2, 3, 4, 5 그래서 27, 1, 2, 3, 4, 5 이렇게 읽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은 여러분 첫 번째, 두 번째 이렇게 한 서수 이것도 여러분들 알아두셔야 돼요. 서수는 뒤에 명사에 나오는 성에 따라서 오나 아로 끝나는 거를 숫자
옆에 이렇게 조그맣게 표시를 해 놓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primero, 두 번째 나온 거는 primera, 다음은 segundo, segunda 이렇게 읽어주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서술은 최소 숫자 1부터 10까지 10번째까지 알아두시고, 그리고 그 다음에는 10단위로, 그리고 100까지 정도는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다음으로 전화번호는 숫자를 2개씩 끊어서 읽어주시면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거를 821048 이렇게 하나하나 읽어주시지 마시고 82, 10, 48, 72, 91 이렇게 숫자를 2개씩 끊어서 읽어주시면 됩니다. 자, 다음으로는 여러분 기호 명칭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어휘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50 이런 식으로 마이너스는 스페인어로 메노스라고 해요. 그래서 menos 10, menos 50 라고 해줍니다. 자, 그 다음은 이 사친현상 기호들 만약에 나오게 되면은 여러분들 그 이름 아셔야 되겠죠? 그래서 더하기는 más, 빼기는 menos, 곱하기는 por, 나누기는 dividido entre 해주시고, 이거는 igual a 라고 해줍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본 걸 보시면 1 더하기 1은 2 이걸 보시면 1 más 1 igual a 2 이렇게 읽어주시면 돼요. 다음은 5 menos 1 igual a 4, 2 por 1 igual a 2, 10 dividido entre 2 igual a 5 이렇게 읽어주시면 됩니다. 자, 다음으로는 4분의 1 4분의 1이라고 하면 이게 25%죠. 25%라고 해줄 수도 있는데 이거는 4분의 1 un cuarto라고 해줍니다. 쿼터예요. 그래서 un cuarto라고 읽어주실 수도 있다는 거 한번 기억해 주시면 되고, 2분의 1은 50%잖아요. 50%. 근데 이건 또 la mitad이라고 읽어주실 수 있어요. 근데 만약에 분수를 그대로 읽고 싶다 그러시면은 분자를 읽어주시고 그 뒤에 분모를 읽어주시면 됩니다. 근데 분자는 우리가 알고 있는 1, 2, 3, 4 이걸 써주시면 되는데 분모는 옆에 표에 나온 걸 갖다 주시면 돼요. 그래서 3분의 1은 un tercio, 5분의 1은 un quinto, 10분의 1은 un decimo라고 읽어주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3분의 2 같이 분자가 1보다 큰 숫자가 나오면 뒤에 분모에 복수 형태로 s를 붙여주셔야 돼요. 그래서 3분의 2는 dos tercios, 5분의 3은 tres quintos, 10분의 7은 siete decimos 이렇게 s를 붙여주시면 됩니다. 자, 다음 기호 명칭은 여러분 킬로미터, 미터, 센티미터, 밀리미터 이거는 킬로메트로, 메트로, 센티메트로, 밀리메트로라고 해주시면 됩니다. 근데 만약에 1km라고 하면은 un가 아니라 un 써야 되는 거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그래서 un kilómetro. 근데 dos부터는 뒤에 s가 붙습니다. 그래서 dos kilómetros, un metro, dos metros 이렇게 읽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제곱미터가 나오면 제곱미터는 metro cuadrado예요. 그리고 세제곱미터는 metro cúbico.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un이라고 해주셔야 되지 uno라고 하시면 안 됩니다. 1제곱미터는 un metro cuadrado 라고 해주셔야 돼요. 근데 dos부터는 뒤에 s가 붙어요. 그래서 dos metro cuadrados나 dos metro cúbicos 이렇게 읽어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리터는 리트로예요. 그리고 밀리리터는 밀리리트로라고 해주셔야 돼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uno가 아니라 un litro, dos litros, un mililitro, dos mililitros 이렇게 읽어주셔야 해요. 그리고 톤은 tonelada입니다. 근데 여기는 아로 끝나는 여성 명사이기 때문에 앞에 un이 아니라 una tonelada라고 읽어주셔야 돼요. dos toneladas s에 붙여야 된다는 거. 킬로그램은 kilogramo,인데 그냥 킬로라고 해주셔도 돼요. 그리고 그램은 gramo, 밀리그램은 밀리그라모 이렇게 읽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un kilo, dos kilos 이렇게 읽어주시면 돼요. un gramo, dos gramos 이런 식으로 읽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여러분 플렉스업 교재 115페이지에 나와 있는 예문을 보면서 연습 문제를 한번 읽어볼게요. 자, 아까 말씀드렸던 주어 뒤에서 한번 끊어주시는 거, 그리고 전치사 앞에서 끊어주는 거나 또는
관계대명사 앞에서 끊어주는 거 여러분들 기억하고 계시죠? 근데 이게 너무 많이 이렇게 끊어지면은 너무 잘 못 읽는 사람처럼 들릴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끊는 게 너무 연달아 나온다 그러면 중간에 하나는 무시하시고 패스하시고서 읽어주시면 됩니다. 근데 처음 이렇게 눈으로 보실 때는 그 30초 준비하는 시간 동안에 어디서 내가 끊어 읽으면 좋겠다라는 거 제가 말씀드렸던 세 가지 포인트를 기억하시면서 한번 끊어주시면 돼요. 그리고 이렇게 숫자가 나오면 이 숫자 정도는 어떻게 읽어야 되겠다라는 거를 먼저 머릿속에 놓고 준비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한번 읽어볼게요. Vamos. El valor de la marca Samsung asciende a 92.300 millones de dólares, siendo así la cuarta marca más valiosa del mundo. De entre las empresas asiáticas, Samsung logró el mejor puesto en la lista de las 500 marcas mejor valoradas en la clasificación de una consultora de asesoramiento comercial. Mientras tanto, las firmas tecnológicas de Estados Unidos copan los primeros 3 puestos. Respecto al año pasado, dicha firma surcoreana subió 2 peldaños, aumentando su valor de marca un 39% gracias al buen desempeño de sus nuevos modelos de celulares. Se espera que para el próximo año Samsung siga incrementando su valor. 이렇게 읽어주시면 됩니다. 처음에는 여러분들 이게 딱 끊어주시는 부분들을 이렇게 끊어서 많이 읽어주시는 연습을 하시다가 이거를 서서히 붙이면서 그 끊는 그 텀을 조금씩 줄이는 걸 연습을 하시면 돼요. 여러분들 잘 읽으실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자, 여러분 플렉스 스페인어 말하기 시험에서 지문 낭독 읽기는 이렇게 읽어주시면 조금 점수를 잘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연습을 좀 남은 기간 동안에 좀 해보시고 여러분들 꼭 말하기 시험 잘 보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 아시죠? 저 페드로는 여러분들을 항상 응원하고 있다는 거. 저는 여러분들이 목표를 이루시는 그날까지 열심히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Que tenga buena suerte. Chao.